윤석열 탄핵 선고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끝장 뉴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문자가 대거 또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관련한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그 문자 내용들을 어제 많이 보셨죠? 보도된 내용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러려고 바로 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바로 계엄 선포했구나. 그래서 끝끝내 정말 우리가 제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충격받았던 게요. 대통령이라 안 불러요. V라고 부르나 VIP. 네. VIP 입장하십니다. VIP 지금 출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약어가 뭔지 아십니까? V제로? 네. 그러니까 세상에 윤석열은 V1인 거고요. 그 위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이 여러분 V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 누가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대통령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지 사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외신에서는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중국 매체 신화통신에서는 청나라 때 흑막 뒤에서 이제 정치하는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는 사람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철저히 MBC 날리면 바이든 사건 이후로 굉장히 뉴스타파랑 JTBC 압수수색하고 굉장한 언론 통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서야 밝혀지는 진실은 우리가 뽑았던 사람은 윤석열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바로 김건희였다. 그래서 명태균과의 그런 메시지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준석과 대동을 했는데 그때 만남에 있어서 이런 걸 밝혀졌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대처 방법이나 방안을 논의했던 건 김건희와 명태균이지 윤석열이 아니었다는 실제 우리 대통령 지휘권 모든 거를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김건희였다는 게 바로 280건의 문자 메시지에 다 밝혀지고 있는 극악무도한 현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하고 있는 거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러는 거 있으면 야, 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봤어? 야, 나 계엄까지 해봤어. 누가 이 계엄을 이깁니까? 예. 여러분들 바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김건희 여사와 또 명태균 씨가 나눴던 그 문자 캡처, 카카오톡 캡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은 모두가 반사체다, 국민이 발광체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비추는 반사체다. 이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밖으로 공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돌죠. 또 도리도리 이거 요인이 짝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의 명태균 씨가 얘기를 나누는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이게 저는 더 놀라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 마리오네트 인형 아시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마리오네트 인형이 있고 사실 그 줄 위에는 김건희, 명태균. 이게 예전부터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던 시나리오인데 그게 사실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요. 저는 그 노래가 딱 들어왔는데 매직 이란 노래 아시죠? 매직 매관 매직 매간 매직 이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이 서로 뒤에서 주고받은 거래나 조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사실상 김영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가 그러면 공천 줄 테니까 너가 받은 월급 명태균한테 저 이거 매간 매직 아닙니까? 그래서 매관 매직 딱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제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부조에서 웃으시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 운영을 다시 맡긴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헌재에서 이런 상황 다 이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투건은 빨리 투전과 한번 토론을 한번 보고 싶다. 빡세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빡세게. 네, 그 문자 카톡 캡처본을 보면 2021년 7월 8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로 만났다. 이것도 일단은 명태균 씨와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논의를 하는 모습, 김건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친한 계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도 책임을 묻고 있어요. 개혁신당을 해가지고 바로 이준석도 이러한 공천 개입이나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명태균, 김건희 이 쌍두마차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이준석 아니냐. 그래서 거기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저는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이 문자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김건희, 윤석열은 여의도 문법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평검사일 때도 김건희 여사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로 무당한테 들었대. 그래서 결혼했다는 설이 정말 법조계에 너무 유명해서. 근데 실제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검찰총장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그럼 김건희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윤석열을 끌어야 되니까. 바로 의지하는 무당,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다고 이준석이 스스로 말했던, 영향력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명태균이었다. 명태균이 이미 맨 처음에 90년대 전화번호부를 만들고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면서 그렇죠. 많은 연락책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엄청 과시했고 여사님 뭐 내 말만 들으면 당신 될 수 있다. 내가 여론조사 업체로 다 해주겠다. 아니 여의도에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여의도 문법도 모르는데 자기만 믿고 따라라. 김건희 그것도 본인도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 사람 영적인 기운이 있는데 내가 잘 따르면 잘 되겠어. 김건희 무당설이 있잖아요. 맞아. 네. 딱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의지하고 김건희는 명태균한테 의지하는 이러한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뭔가를 수습책을 논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김건희와 논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윤석열이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김건희 그 녹취록 보면은 마치 본인이 뭐 남북관계 뭐 대통령이냐 하는 이런 뭐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우리의 도구이고 국정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한 조력인으로서 명태균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정점에는 김건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낀 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입니까? 아니 윤석열 이미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였죠. 아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이 그렇게는 없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왜 비선이라고 하냐면은 공당의 후보 주변에는 항상 검증된 인물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맡겨야 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주변에는 검증된 인물들이 붙어서 국가 정책이나 대응에 대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김건희 명태균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망할 징조가 사실 이때부터는 보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 세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왜 애꿎은 국민들이 파야 그렇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국정운영을 다시 맡깁니까? 전 정말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죠. 최순실이 있었다면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명태균이 있었다. 그 윤석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계속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명태균 씨하고 논의하는데 그게 부동시 때문이라고 한 게 명태균의 아이디어다.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 의지를 하고 김건희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이 두 커플은 여의도 문법을 잘 알고 이미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여러 명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다고 자부하는 바로 이 사람. 왜냐하면 그때는 홍준표가 대부분 뭐 홍카콜라 막 이렇게 대세였잖아. 인기 네. 되게 많았죠. 젊은 층은. 근데 이 사람을 꺾고 전혀 여의도 문법도 모르고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혜성처럼 드러나서 할 것인가. 국민의힘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될 조치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경선 후보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국민 전체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근거 풀이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명태균이 분명히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의 제시, 내가 여론조사해서 우리 내부 여론조사 자료로 제출을 할 테니 당신이 홍준표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후보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우리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국민 여론도 있으니까 1, 2% 차이로 당신이 우세하다는 걸 내가 만들어 주겠다. 주장을 하는 혐의가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의지를 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 특히 여론조사를 당에서 참고를 하는 거 100% 사실이니까 어떤 경선 후보까지 가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경선 후보까지 가는 과정에서 명태균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분명히 김건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조언까지도 계속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유명한 걸로 아시지만은 원래 캄보디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루트를 바꿔 동남아 그렇죠. 루트를 바꿔버리잖아. 그날 밤좀 잠을 잤는데 꿈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어떻게 대통령 순방 일정은요. 그러니까요. 이미 몇 달 전부터 해당 나라들과 다 협의를 해서 외교부와 그 나라 모파 다 해서 끝냅니다. 아니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는 굉장한 외교적 결례예요.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네.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의전을 요구해서 뭐 네덜란드는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들 말도 못하고 너무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맞지만 루트까지 바꿔본 이거는 사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좀 안 보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 나라랑 좀 뭐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거든. 근데 이런 명태균의 꿈자리 하나로 이런 것까지 자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부부가 명태균한테 절대적으로 의지했는지 영적인 스승인지를 사실 우리가 천공 얘기하는 더 의지한 게 정치적으로는 더 의지한 게 아닌가 이런 정황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꼭두각시처럼. 근데 이제 변호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언이라고 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상대를 홀리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가스라이팅한 3인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어떻고 이건 정말 가스라이팅 수준이고 그럼 왜 이게 통하느냐. 예로부터요 유능한 왕 옆에는 간신히 설 자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온갖 거 와서 속살속살 되는 권력을 꿈꾸는 간신들이 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유능한 왕 옆에는 간신들이 득세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가려 듣는다는 거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근데 윤석열 후보 자체가 이미 정치적 능력이 없고 제가 보기엔 약간 이제 좀 거친 편으로 겁을 먹고 이제 좀 쫄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제대로 된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옆에 와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개그 프로 보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딸랑딸랑. 그 딸랑딸랑이 누구 옆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도 보면 명태균 씨가 제대로 민심을 듣고서 이런 건 민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제정책은 망할 수 있다. 이런 조언한 게 아니잖아요. 네로 황제와 간신들이 있었던 건 뭐가 다릅니까? 네로 황제 옆에 제대로 된 충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불지르고 막 그랬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계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의 문제이기도 하고 명태균의 문제이기도 하고 김건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투건도 같이 이번 헌재에서 만약 파면 결정이 난다면 사퇴하고 정치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야 된다. 안 그럴 거면 빨리 투전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쌍권도 함께 내려와야 한다. 네, 당연히. 이게 윤 대통령 일가하고 명태균의 약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280건의 시사인과 뉴스타파 계속 보도되고 있는 문자만 봐도 아니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영적으로도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너무 싫어한다고 해요. 쓴 말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간신배가 날뛰는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5.18 묘지에 가서 민주화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수 대통령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취임한 다음에 엄청나게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어떻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냐. 네.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자꾸 민주당이 자신을 비판하고 쓴소리 듣기 싫어하고
장관들도 뭐 주원하면은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안 보고 이러니까 다들 쓴소리를 안 하게 돼.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극우 유튜버는 바로 이번에 그 개헌 선포한 이유기도 한데 극우 유튜버는 항상 자신을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하 최고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다 여기 이쪽에선 쓴소리만 하는데 우리 끝장뉴스나 아니면 뉴스토마토 얼마나 진짜 건전한 쓴소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안위를 위한 방송을 하십니까? 나 절대 그런 거 안 듣는 거죠. 그냥 오직 나한테 좋은 소리? 극우 유튜버 너무 좋아. 매일 밤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 국민의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매일 밤마다 극우 유튜버 방송을 듣다가 잠드셨대요. 왜냐하면 두 분 각방 쓰시니까. 네. 뭐 배 나오고 냄새 나고 막 저런 사람 싫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코 골고 잠도 못 자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그 구속 취소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다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냐. 내가 편하게 살았는데 이런 설까지 돌 정도로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까지 좋은 소리 해주고 당신은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줄게요. 얼마나 명태균이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이 셋의 관계는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세 가지에 빠졌다. 극우 유튜버, 술, 김건희 이 세 가지 대신에 그 유튜브 대신에 뉴스토마토의 끝장뉴스를 봤더라면 자, 술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들만 불러서 술 먹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불러서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먹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안 만났잖아요. 네. 자, 또 제안합니다. 김건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야죠. 야당에서 계속 만나자고 하고 물론 뭐 만나는 신용은 했습니다만 더 자주 만났고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만났더라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윤핵관만 옆에서 끼고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술 김건희 빨리 끊었어야 됐고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봤더라면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는 듣지 않고 또 귀 기울여야 할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옆에서 명태균이나 뭐 이런 간신들의 목소리만 들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끝장뉴스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